안녕하세요. 크립토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4년 훨훨 날아갈 수 있는 코인 두 번째 편을 준비해 봤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시죠. 다섯 번째 코인은 갈라 코인입니다. 자, 갈라 게임스로 잘 알려져 있는 게임 코인이고요. 시가총액은 대략 한 73위 정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한번 소개를 드리긴 했었는데요. 그 Play to Earn이라고 해서 이제 하면서 게임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그런 게임의 플랫폼이죠. 이제 게임 스튜디오도 있고요. 그 여러 가지 아이템 살 수 있는 스토어, 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또 영화, 필름을 제작할 수 있는, 자,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아우르고 있습니다. 자, 이전에는 이더리움, 폴리건, 또 바이낸스 체인에서 그 이제 사용을 했다가 지금 자체 메인넷을 이미 출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좀 안 좋은 일이 많이 있었죠. 올해 8월 달에 이 그 갈라게임즈의 공동 창업자가 한 3명 정도가 있는데 서로 지금 그 두 명이 서로 쌍방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제 특정인이 그중 한 명이 코인을 갈취했다, 이제 훔쳐갔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지난 2년 동안 그 소송뿐만 아니라요, 그 코인의 공급 폭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급 폭탄과 하락장이 겹치면서 사실 그 코인 가격이 굉장히 크게 폭락을 했었죠. 하지만 지금 지난 2달 정도 바닥 대비해서 그래도 100% 이상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제 좀 저조하다는 것은 다른 게임 코인에 비해서는 상승률이 조금 저조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갈라게임즈의 두 창업자가 서로 쌍방을 고소했다, 이런 일이 있었죠. 어, 근데 이제 갈라게임즈라고 하는 회사가요, 사실 그 펀더멘털이 굉장히 튼튼했습니다. 이게 이제 과거형이긴 하죠. 투자금을요, 무려 2,600억 원을 받았었고요. 연 매출이요, 이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아이디어가 아니라요. 실제 연간 매출이 1,600억 원을 벌고 있었다고 합니다. 직원도 거의 500여 명을 거느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공동 창업자, 그 중에 한 명이 나타나서 연 매출만큼의 1,600억 원을 지금 이제 그냥 몰래 빼돌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사기 혐의로도 SEC에게 지금 고소를 당했다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안 좋은 점이라면 호재를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제 좋았던 점은 뭐냐? 총 코인 개수가 500억 개였는데요. 이 중에서 210억 개, 거의 40% 넘는 코인 물량을 그냥 태워버립니다. 자, 이건 사실 엄청난 호재죠. 전 만약에 이 호재가 없었다면 이 갈라라고 하는 코인을 제가 다시 쳐다보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23년 3분기, 4분기 봤더니 계속 여러 가지 게임들을 출시를 하고 있고요. 반응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11월 달 블랙 프라이데이 때 게임 NFT 이것도 성황리에 잘 판매를 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악재에도 불구하고 계속 게임을 개발하고 출시하고 홍보를 하는 일은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이뮤터블 X, 갈라코인, 빔. 그러니까 제가 다 좋아하는 코인 플랫폼 중에 하나인데요. 생각해 보시면 이 게임 플랫폼끼리도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게임이라고 하는 그 전체 웹3 게임 파이가 커진다면 저는 갈라 게임즈에 갈 수 있는 그 파이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소송이라고 하는 악재, 그러니까 이제 공급 폭탄도 엄청나게 쏟아졌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없다 보시면 됩니다. 죽음의 계곡은 이미 지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거래소 빗썸, 코인원, 코빗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자, 여전히 최고점 대비해서 무려 마이너스 96%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품이 엄청나게 꼈었죠. 그게 지금 쫙 빠졌다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지금 큰 돈을 넣기보다는 소액으로 포트폴리오를 좀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 다음 코인은 도지 코인입니다. 지금 시가총액 약 11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도치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근데 최근에 좀 조용한 것 같습니다. 사실 얼마 전 그 캐시 우드가 인터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캐시 우드는 테슬라부터 스페이스X 예전부터 초기 투자자거든요. 완전 그 찐 팬이기도 하고 실제 그 일론 머스크 회사에 투자를 예전부터 했습니다.
자, 이때 무슨 얘기했냐? 2024년 중반 정도에 X, 그러니까 트위터죠. 트위터에 결제 옵션을 내가 다 장착을 시켜 놓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코인에 관해서 그럼 코인도 결제 옵션에 집어넣으실 건가요? 물어봤더니 그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 코인이요? 저 요즘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거 제가 볼 때 누가 봐도 코인 뭐 엄청나게 뭐 전 세계 최고 탑 인플루언서 아닙니까? 제 생각입니다. 자, 비트코인 ETF라고 하는 게요. 지금 승인의 목전에 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글로벌 엘리트들이 이 판을 지난 10년 전부터 짜놨거든요. 지금 이 시점에 입을 잘못 놀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지금 몸을 사리고 있다. 뭐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난 9월 달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그 X, 트위터를 위해서 지난 미국 7개 주에서 결제 기능 라이센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주가 다 법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다 획득을 해놨다. 자, 트위터라고 하는 지금 플랫폼, 최근에 뭐 일론 머스크가 또 유대인들 이거 잘못 건드려서 최근 광고 수입이 많이 감소를 했거든요. 자, 그 대책으로 지금 결제 서비스를 트위터에 집어넣는 것을 그래서 지금 염두를 오래전부터 하고 있거든요. 이게 잘 되면 연간 이 결제 서비스만으로 2조 원이라고 하는 수익이 새롭게 창출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코인이 들어갈까요? 저는 장담합니다. 여기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은 조금 그 입을 조심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비트코인 들어갈 거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언론에서 그 기자들이 질문을 했답니다. 별도의 어떤 코인을 만드실 그 계획이 있으시냐? 별도의 코인을 만들 생각은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비트코인 그 다음 뭐가 될까요? 아마도 그 도치코인이 되겠죠. 자, 도치코인을 실제로 달러 보낸다고 하는 그 프로젝트 두 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 아스트로보틱이라고 하는 회사. 지금 내년 1월 8일 발사 예정입니다. 뭐 거의 임박했죠. 자, 두 번째 더치원이라고 하는 미션인데요. 이건 지금 2월 달로 지금 다시 연기가 됐습니다. 이 두 프로젝트 모두 도치코인의 실물을 달러 보내는 미션이거든요. 둘 다 그리고 도치코인으로 투자를 한,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돈이 엄청나게 들 거잖아요. 달러 그 지금 로켓을 쏴서 위성을 날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1번 프로젝트는 이제 일부를 그 도치코인으로 그 펀딩을 했었고 2번 그 도치원은 100%다 도치코인으로 후원을 했습니다. 사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연관이 된 프로젝트는 지금 2번입니다. 스페이스 X에서도 지금 로켓을 직접 쏘는데요. 지금 둘 다 발사 일정이 사실 매번 좀 연기가 많이 됐습니다. 뭐 지난 1년, 2년간 계속 연기가 되었었죠. 제가 볼 때 뭐 더 이상 연기가 될까 싶을 정도로 지금 많이 연기를 하긴 했거든요. 어쨌든 이게 연기가 될 때마다 지금 가격이 조금씩 조정이 되고 있죠. 저는 이게 연기는 되더라도요. 결국 쏠긴 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이제 단기적으로 큰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설사 코인 가격의 폭등, 단기적인 뭐 큰 급등이 나오지 않아도요. 이미 시가총액 11위입니다. 이걸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나스닥이라고 하는 그 뭐 거래소 있잖아요. 거기에 크립토 벤치마크에 이 도지코인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자, 벡트라고 하는 거래소 상장이 된 뭐 6개, 7개 코인 중에 하나고요. 구글에서도 도지를 이미 채택을 받았습니다. 뭐 트위치라고 하는 플랫폼, 뭐 테슬라 결제, AMC는 그 극장,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리투아니아인가요? 그 항공사에서 지금 도지코인 결제를 받고 있습니다. 전 세계 NGO 단체에서도 도지코인 후원을 받고요. 그러니까 이미요, 도지코인과 이제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시바이누라고 하는 코인은 이미 밈 단계를 벗어나서 메이저 코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뭐 단기적으로 크게 상승이 안 나와도 그냥 25년까지 가져가시면 그래도 맘 편한 코인 중에 하나가 전 도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말이 나온 김에 이제 7번째 코인은 시바이누입니다. 시총이요. 이게 지금 개코인이라고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시가총액 그 18위에 랭크가 돼 있고요. 16위도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이제 벡트라고 하는 거래소 있잖아요. 세계 최대 거래소 그룹이 있죠. 그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인가요? 자, 여기는 그 뉴욕 그 스톡 익스체인지 증권 거래소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굉장히 큰 거래소 그룹입니다. 여기에서 코인으로 장사하려고 거래소를 하나 만듭니다. 그게 바로 벡트입니다. 벡트에서요.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거래소죠. 자, 여기에 상장된 코인이 지금 뭡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이 들어갑니다. 자, 라이트코인, 도치코인, USDC 스테이블 코인이죠. 그리고 시바이누가 들어갑니다. 자, 좀 의외일 수도 있죠. 자, 시바 이누가요. 지금 전 세계 뭐 이거 생긴 지 이제 2년 조금 됐나요? 2년도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자, 팔로워가 무려 374만 명입니다. 전 세계 굉장히 커뮤니티가 탄탄합니다. 이게 이제 뭐 XRP도 뭐 아미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시브 아미 해가지고 굉장히 그 팬들이 많아요. 밈코인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요. 최근에 이 플랫폼 기능이 있거든요. 이 플랫폼 내에서 거래량이 무려 1억 건을 달성합니다. 도치코인은 사실 플랫폼 기능은 현재로서 잘 없는 걸로 알고요. 자, 시바이누는 플랫폼 기능을 지금 탑재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레이어 1, 2 기능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시바리움이라고 해서 이게 그 레이어 2 그 플랫폼을 얼마 전에 출시를 했거든요. 물론 좀 잡음이 있었지만 지금 또 그거 잘 극복하고 있고요. 이 플랫폼이 뭐 디파이다, 뭐 게임이다, 메타버스 NFT 안 쓰이는 데가 없이 지금 이제 점점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12월 4일자 기사인데요. 그 쉽 커뮤니티는 이 밈 코인이 이제 농담이 아니다. 이거 디파이 웹3에서 주목할 만한 세력으로 이미 자리매김을 해버렸다. 자, 이렇게 좀 띄워주는 기사가 되겠죠. 전 복싱 챔피언 뭐 파퀴아오라고 하는 그 재단 운영에 시바리움 이게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거든요. 이것을 실제로 사용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쓸만하다는 거죠. 단순한 밈 코인이 아니라 플랫폼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있고요. 자, 디파이 게임 이제 돈을 모금하는 거, NFT 그리고 물류에서도 지금 시바리움을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홈페이지 가보시면 이제 시바리움이라고 이게 이제 욕이 아닙니다. 시바리움이라고 하는 이더리움 레이어 2죠. 자, 스왑도 있어요. 스왑은 이제 코인 거래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 그냥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그냥 밈 코인 아니야? 개코인 아니었어?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아니고요. 글로벌 뭐 세력이라고 하는 친구들이 도치와 시바이누는 이미 이제 주요 코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시총이 이미 뭐 16에서 18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 레이어 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많이 쓸수록 시바이누 코인을 소각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각할 때마다 가격이 한 번씩 펌핑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뭐 재밌는 현상이죠. 자, 도치코인, 시바이누까지는 인정을 합니다. 근데 그 이외의 코인들 있어요. 뭐 베이비 도치도 있고 뭐 일론 머스크 무슨 멍멍이 코인들 엄청 많은데요. 그건 다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은 코인이다. 저는 사실 뭐 둘 다 어느 정도 들고 있는데요.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그 차트 가서 보시면 그 유통량인데요. 이게 좀 보니까 그 코인 개코는 이게 잘못 나와 있어요. 이게 사실상 100% 코인이 다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거의 절반 가까이는 그 비탈릭 부처린한테 이미 줘버렸거든요. 그리고 거의 뭐 절반 가까이 이미 소각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 밈코인의 장점은 뭐냐면요. 이게 내부자, 뭐 사전 채굴자가 없다는 겁니다. 이건 사실 장점이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코인이 그냥 100% 거의 다 이제 시장에 유통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향후에 가격 누가 이렇게 들고 있다가 시장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덤핑의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격 차트인데요. 뭐 거의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87% 할인을 하고 있죠. 자, 업비트 원화마켓에도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수량이 워낙 많아서요. 그 한 10만 원어치 사시면 그냥 뭐 1000만 개씩 이렇게 사시긴 합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여덟 번째 칠리즈입니다. 제가 뭐 얼마 전에 영상에서 한 말씀을 드렸죠.
시가총액은 약 100위를 랭크가 돼 있고요. 스포츠 코인이라 보시면 돼요. 스포츠 코인, 스포츠 플랫폼, 이제 레이어 1이죠. 자, BNB 바이낸스에서 하드포크에서 지금 이더리움 호환이 되는 체인으로 별도로 이제 플랫폼 그 출시를 했습니다. 이미요, 전 세계 82개의 그 축구팀, 이런 명문 구단의 코인들이 이렇게 지금 올라가 있고요. 뭐 축구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근데 150개 스포츠팀, 이미 이 위에 코인이 얹혀져 있다. 그리고 뭐 사용자는 약 2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축구, 뭐 대부분 유럽의 명문 구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뭐 격투기, 미식축구, 농구, 럭비, 게임 같은 거 확장을 하고 있죠. 소위 말하는 이제 내러티브라고 하잖아요. 뭐 인공지능, 게임, 뭐 디파이, 뭐 메타버스 하듯이 언젠가 이제 스포트파이, 또 소셜파이,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뭐 NFT와도 사실 연관이 조금은 있습니다. 자, 이 열풍 다시 불면 실리즈 글쎄요, 저는 뭐 크게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전에 그 CME라고 하는 크립토 벤치마크 22개 코인 중에 하나로 이 칠리즈가 들어가 있는 거 말씀 한번 드렸었죠. 최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89%좀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시총은 약 100위. 그러니까 이게 시가총액 기준으로 지금 많이 떨어져 있는 거죠, 사실. 시총이 낮으면 낮을수록 수익률이 커질 수 있는데요. 동시에 위험도 커질 수 있다는 부분 꼭 명심을 하시고 확신만큼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세부 내용은 이전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코인은 헤데라입니다. 뭐 HBAR라는 티커를 쓰죠. 시총은 32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정의하겠습니다. 대기업들의 특화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CBDC 플랫폼, 이게 바로 헤데라입니다. 홈페이지 가보시면요. 그 기관 발행자들을 위한 스테이블 코인 스튜디오입니다. 라고 이렇게 뭐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헤데라를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난 8월 14일자 기사인데요. 연준, 페드나우에서 서비스 제공 업체에 헤데라를 지원하는 플랫폼이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연준에서 그 24시간 쉬지 않고 이제 디지털 화폐, 이게 나중에 결국 CBDC까지 보고 있는 거거든요. 본인은 아니라고 합니다. 근데 CBDC가 다니는 이게 망을 지금 미리 구축을 해놓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만 지금 그 결제, 송금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액 결제 플랫폼에 달러를 집어넣고 뭐 USDC까지는 그렇다 칩니다. 근데 여기 왜 헤데라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거 그냥 결제할 때 헤데라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지금 스테이블 코인뿐만 아니라 헤데라가 미국의 CBDC와 관련성이 매우 높다. 제가 이제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실까요?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냥 홈페이지에 그 대문짝만하게 나와 있거든요. 대놓고 밀어주는 코인 5개 있습니다. 첫 번째 헤데라, 알고랜드, 리플, 스텔라, 체인링크입니다. 이 5개는요. 제가 볼 때는 방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대놓고 밀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통점 한번 찾아보면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과 CBDC와 좀 연관이 깊은 코인들입니다. 이해가 되실까요? 지난 6월달 기사인데요. 여기 보시면 24조 원 규모의 머니마켓 펀드를 토큰화하는데 뭘 썼습니까? 헤데라 그 플랫폼에서 발행이 됐습니다. 자산 토큰화하면 생각나는 게 블랙락이죠. 그 레리 핑크 회장이 이거 이슈화를 시켰거든요. 자, 여기와 관련된 코인 중 하나가 뭐다? 헤데라라고 보시면 됩니다. 12월 12일자 기사입니다. 영국에 있는 거래소가 뭐 그 헤데라를 스테이킹하고 토큰화 지원을 확대하겠다. 뭐 기관들 이거 이자도 준다는 얘기고요. 헤데라의 기술력과 ESG 자격증명은 뛰어나다. 이거 이제 ESG 들어가면 소위 글로벌 엘리트들의 그 어젠다 중에 하나입니다. 자, 아칵스 토크나 왠지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머니마켓 펀드를 운영하고 있으며 헤데라 토큰을 펀드 이자에 대한 토크나 자산으로 이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미 사용을 하고 있죠. 머니마켓 펀드의 규모가 아까 얼마라고요? 수십억 달러, 우리 돈 이미 수조 원이 넘습니다. 자, 헤데라가요, 향후 뭐 국경 간, 또 이제 뭐 외환, 뭐 국채, 뭐 주식, 큰 규모 거래에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CBDC, 또 스테이블 코인,
국경 간 송금 결제에 제가 볼 땐 이게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신한은행도 태국에 있는 상업은행과 헤데라 기반 스테이블 코인 송금을 막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요. 예, 스트레이츠 X라고 하는 이거 이제 동남아 쪽에 있는 결제 인프라 기업이 싱가포르 달러 이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받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지금 플랫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되게 보이지 않습니까? 제가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자, 중국에 있는 엔트 그룹, 뭐 그 엔트 파이낸셜 큰 대기업이죠. 자, 여기에서 싱가포르 소재 방금 얘기 드렸던 스트레이트 X, 또 동남아에 있는 그랩이라고 하는 큰 기업들과 지금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자, 이에 따라 이 세 개 회사는 특수 목적 화폐, Purpose Bound Money, 저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특수 목적이 있는 화폐 사용처 확대를 추진할 방침이다. 자, 이건요. 디지털 화폐 송금이 오갈 때 송금 보내는 사람이 유효 기간, 상점 타입 조건을 지정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다. 자, 싱가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헤데라 위에 얹혀져 있는데요. 자, 특수 목적 화폐는 유효 기간, 수신자, 이런 조건이 내가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변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겉으로 보면요. 이게 지금 스테이블 코인처럼 보이거든요. 안을 한번 좀 끄집고 들어가면 이게 사실상 CBDC랑 다름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이게 보이거든요. 자, 스테이블 코인을 헤데라 위에 얹혀놨죠. 근데 CBDC 기능을 여기에 지금 하나씩 슬쩍슬쩍 집어넣고 테스트해보고 있습니다. 보이실까요? 왜 그럴까요? 전 세계 모든 시민들이 CBDC를 열렬히 반대합니다. 내가 어디서 밥 먹고 누구한테 돈을 얼마 보냈는지 누군가 보고 있다 생각하시면 기분 좋을 사람 세상에 있을까요? 선진국이건 후진국이건 이거 지금 다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 스테이블 코인인 것처럼 지금 얘기를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기능만 집어넣으면 사실 되거든요. 자, BIS, 세계은행, 자, 이런 뭐 소위 말하는 국제기구에서 어떻게든 CBDC를 도입을 시킬 겁니다. 이게 이제 다른 나라 얘기처럼 들리실 것 같아서 자, 12월 15일자 기사입니다. 자, 우리나라 하는 총재죠. 이창용 총재가 뭐라고 했냐? CBDC 도입 논의가 시급하다.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또 한 번 또 다른 기사인데요. CBDC 도입 논의 시급하다. 통화 주권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부정적이다. 자, 스테이블 코인 말고 CBDC 도입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작년 6월 달에요. 일본에서 미국의 그 USDC 디지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하고 유통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일본에서요. 엔화가 있잖아요. 근데 디지털 달러가 결제와 이게 지금 일본 내에서 달러가 유통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제가 1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거, 이거 결국 우리나라까지 오겠네.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거래소에 뭐 테더다, USDC가 속속들이 지금 현재 들어왔죠. 자, 이게 조금 더 저는 퍼질 거라고 봅니다. 한국 내에서도 특히 USDC의 결제 유통이 점점 쓰임새가 더 많아질 것이다. 지금은 우리가 이걸로 뭐 코인만 사고 파는데요. 일본처럼 될 수 있다. 또 하나 얘기를 하면요. 한국도 일본처럼 지금 일본은 대기업들이 코인을 사놓고 팔지 않고 그냥 그대로 들고 있으면 세금 1도 내지 않는다. 이 보유세가 면제가 됐거든요. 우리나라도 아마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건 뭐 나중에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헤데라로 다시 갑니다. 헤데라의 뭐 거버닝 카운슬, 뭐 이제 운영위원회죠. 여기 보시면 뭐 이것보다 사실 더 많습니다. 그 이름 있는 회사들,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 다 이제 끌어모았는데요. 우리나라 그 LG도 있고 신한은행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효율성을 극대화한 플랫폼이고요. 탈중앙화와는 거리가 조금 멉니다. 자, 헤데라는 스테이블 코인과 CBDC 플랫폼이죠. 근데 자, 스테이블 코인 CBDC 그 국경 내에서만 쓸까요? 아니죠. 국경 간에 송금 결제 쓸 겁니다. 저는 이게 그 글로벌 기업들을 이 운영위원회에 지금 다 앉혀놓은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국경 간 외환 규제를 현지 기업들이 잘 알아서 비켜가게 하고자 이렇게 구성한 게 아닌가 하는 좀 발칙한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찌됐건
글로벌 기업 디지털 화폐 쓰겠죠. 뭐 글로벌 기업들이니까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이다. 저는 헤데라는 이제 중장기 투자로서 좋게 봅니다. 근데 이제 알고 하자는 거죠. 핵 중앙화 코인입니다. 이게 탈중앙화는 거리가 멀다. 뭐 이제 굳이 비유를 합니다. 이게 적절치는 않을 수 있지만 SEC에 기소당하지 않은 리플이다. 자, 리플 XRP는 CBDC 그 브릿지 통화로 쓰이잖아요. 쓰일 예정이죠. 비슷하죠. CBDC에 또 스테이블 코인에 쓰일 플랫폼이니까요. 근데 뭐 SEC에게 고소를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런 거는 뭐 가격적으로 지금 눌려 있진 않다.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가격이 최고점 대비해서 지금 마이너스 30, 83% 정도 이렇게 할인 중에 있고요. 나중에 스테이블 코인 또 CBDC 그 이후에도 망하지 않겠다. 생존하고 번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뭐 개미 투자자로서 지금 알트코인, 뭐 비트코인 투자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던 코인 다 살 수는 없습니다. 그거 인정하시죠? 자, 웹3 특정한 그 섹터, 뭐 특정 코인들 우리 공부해야겠죠. 그 공부 많이 하시고요. 확신만큼만 투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확신도 이걸 뭐 너무 막 영끌해가지고 감당이 안 될 만큼 투자하는 건 그거는 저는 확신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자, 코인의 펀더멘탈 잘 살펴보시고요. 코인이 나중에 시장에 대량으로 풀릴 가능성 이것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왕이면 가격 저평가되어 있으면 가장 좋겠죠. 하지만 지금 이미 바닥은 지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하고요. 100배는 놓쳤다고 인정을 하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고 봐요. 이제 나중에 떨어지면 사겠다. 좋죠. 대신에 우리가 한 20배에서 30배 정도 가져가겠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에 좀 시총이 작은 코인들은 접근을 소액 위주로 해보시는 게 어떨까? 뭐 이런 방법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시총이 낮지만 유망한 코인을 사고 싶은데 내가 100원을 투자를 한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지금 50원을 투자를 하고요. 나중에 조정이 왔을 때 50원을 투자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아니라면 자, 코인 갈아타기 말씀드린 적 있죠. 수익률이 단 좀 비슷해야 됩니다. 어차피 뭐 마이너스 70%, 80% 개찐 도찐인가요? 비슷한 그 코인들끼리 사고 파는 건 제가 볼 때 뭐 큰 그 무리라고 생각되진 않고요. 그게 아니면 이제 펌핑이 크게 나왔을 때 한번 팔고 털어내고 내가 사고 싶은 코인 사자. 우리가 이제 매수에 대해서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매도에 대해서도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특히 나의 앞으로의 자금 상황과도 맞아야 되거든요. 특히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이제 저 같으면 지금 비트코인을 조금 팔아서, 예를 들면 이제 만약 필요가 있다면요. 좀 팔아서 생활비로 좀 쓰시는 방법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반면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아직 주목을 좀 상대적으로 덜 받았죠. 그러니까 이제 판다고 해도 이제 내년 좀 어느 시점 이후에 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겁니다.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제 또 생활비, 뭐 빚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런 것들 파는 생각도 좀 그 단계적으로 미리 해보시면 실제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일 좋은 것은 2년 후까지 그대로 가져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